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남동 소셜체험 두 번째 프로그램 티라미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위더스 함께 걸음의 오희정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못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아쉬운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봤지만 우리 모두 수업 끝날 때는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린 재료 키트 다 받으셨죠? 네, 재료 키트 받으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그럼 일일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티라미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마스카포네 치즈. 들어봐 주세요. 냉장고에서 꺼내셨어요? 아직 시원해야 돼요. 냉장 상태로 보관하셨죠? 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서 보내드린 휘핑크림이 있을 거예요. 휘핑크림. 네, 맞아요. 네, 확인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스테라 빵 있을 거예요. 있어요? 이거 냉동 보관하셨다가 다시 냉장고로 옮기셨죠? 네, 네 여기 하시고 이렇게 핑거 쿠키가 2봉지 있을 거예요. 네, 핑거 쿠키 2봉지.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랑 슈가 파우더 제가 하나씩 드렸어요. 네, 맞아요.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제가 보내드렸는데 있으세요? 확인해 주세요. 네, 커피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설탕 제가 혹시나 해서 설탕 보내드렸어요. 설탕 있으시죠? 네, 설탕까지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용기 저희 티라미수 나중에 담을 은박 용기 3개 보내드렸어요. 3개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장할 때 필요한 비닐이랑 스티커 같이 넣어드렸어요.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같이 보내드린 이거 제빵용 칼이랑 행주 있어요. 네, 확인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행주는 저희 지금 휘핑하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살짝 담궈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물에 담궈서 테이블에 올려주세요. 물에 담그면 이렇게 커져요. 네, 하셔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어서 테이블에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확인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보내드린 재료 말고도 가정에서 준비하셔야 될 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가정마다 다 재료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뭐 모양이 다르거나 크기가 달라도 쓰는 데는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코코아 파우더랑 슈가 파우더 칠 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채 혹시 다 준비하셨어요? 큰 것도 상관없고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되셨고 그리고 실리콘 주걱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실리콘으로 된 주걱. 혹시 실리콘이 없으시면 그냥 주걱 있으셔도 돼요. 네, 주걱.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준비되셨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요리용 붓이 있으시면 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붓 준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되신 거 되셨고 그리고 저희 커피를 이따 녹여서 풀어줘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편안한 용기 있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투명한 거 보이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되는 크기로 준비하셔서 따뜻한 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돼요. 따뜻한 물 준비해 주세요. 네, 한쪽으로 놔둘게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행주, 젖은 행주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깔아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고 제가 휘핑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투명으로 된 휘핑볼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스텐으로 된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스텐으로 된 거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투명으로 된 거 쓸게요. 여러분들은 스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에 깔아주시고 볼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실리콘 주걱 하나 꺼내주시고요. 먼저 마스카포네 치즈 이거 다 꺼내주세요. 마스카포네 치즈 꺼내주세요. 꺼내셨어요? 그리고 열어볼까요? 다 이렇게 뚜껑 열어주세요. 그리고 안에 또 비닐까지 뜯어주시면 돼요. 안에 비닐 뜯으실 때 여기 물기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가지고 뜯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 250g 모두 사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물기가 조금씩 있는데 물기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물기가 들어가 버리면 티라미수 할 때 너무 묽어져서 티라미수가 굳는데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밑부분에 물기는 될 수 있으면 덜지 마시고 꾸덕꾸덕한 크림치즈 부분만 쓸게요. 이렇게 용기에 담아주세요. 여기 보면 물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남길게요. 네. 그래서 한쪽에 놔두시고 물이 조금 있어요. 없으신 분은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 옮기셨어요? 확인 한번 할게요. 네, 다 옮기신 것 같아요. 그죠? 다 옮기셨으면 이제 실리콘 주걱으로 마스카포네 치즈를 풀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치즈를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꾸덕꾸덕한 맛이 없어서 티라미수 본연의 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푸실 때는 너무 힘줘서 푸시지 마시고 살살살 그냥 이렇게 으깨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너무 오래도 하시지 마시고 덩어리 없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1분 정도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저희가 젖은 행주를 깔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그릇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돌리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가장자리가 모여 있으면 이렇게 긁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없이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양이 좀 몇 배, 뭐 3배, 4배 하실 때는 이렇게 손목이 아프시고 힘드셔서 이런 기계 사용하시면 돼요. 요런 그냥 핸드 믹서 같은 걸로 30초 정도만 풀어주시면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리콘 주걱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골고루 풀어주시고 하셔서 묻어있는 것들도 다 골고루 풀어지게 이렇게 한 번씩 긁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된 것 같으면 물기가 생기기 전에 그만두셔야 돼요. 저는 이 정도. 지금 딱 이 정도 괜찮거든요. 서로 뭉쳐있는 덩어리만 없어지면 돼요. 네. 흘러내릴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마요네즈보다는 더 꾸덕꾸덕해야 돼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면 긁어서 한쪽으로 모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아주시고 얘는 하나도 달지 않아요. 무가당이라서 이제 가정에서는 사실 연유가 없잖아요. 연유를 또 따로 구입해서 하시려면 좀 번거로움도 있으신데 연유가 없으시면 꿀이나 뭐 올리고당, 설탕 같은 걸로 대처하셔도 돼요. 이게 50g이거든요. 근데 연유가 들어가야 티라미수 맛이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유 세일할 때 사두셨다가 쓰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연유를 여기 지금 저희 마스카포네 250g에는 연유 50g이 들어가면 제일 적당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연유 제가 보내드린 연유 뜯으셔서 여기다 넣으실 건데 가능하면 다 넣어주세요. 가능하면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썩는데 힘드신 분들은 조금씩 흘려가시면서 넣어도 돼요. 저는 한꺼번에 넣을게요. 섞는 거는 너무 묽어지지 않게 골고루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진짜 너무 마요네즈처럼 줄줄 흐르게 섞으시면 힘을 힘껏 섞으시면 안 되고요. 연유가 보이지 않게 골고루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힘 조절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시면 잠깐 내려놓을게요. 모아서 지금 온도가 바깥 온도가 많이 더워져서 치즈들이 금방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하기는 쉽지만 티라미수를 만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원한 게 좋거든요.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까지 하셨어요? 연유까지 다 섞으셨죠? 되셨어요? 네. 되셨으면 잠깐 한쪽으로 놔게요. 잠깐 한쪽으로 놔두고 앞부분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크림 휘핑해서 보내드렸어요. 사실은 이거 같이 여러분이랑 같이 휘핑기로 휘핑하면서 수업을 했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이거를 70% 정도 휘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핸드 믹서가 있어서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 휘핑기로 가정에서 하기는 쉽지 않고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휘핑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재료 원래 들어가는 재료보다 좀 많이 보내드려서 저희 여기 반 정도만 섞어서 사용할 거거든요. 이거 다 넣으시면 너무 줄줄 흘러서 안 되니까 여기 섞었을 때 반 넣을 거예요.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 휘핑크림이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냉동 보관하셨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냉동 보관했던 거라 다시 냉장고로 꺼냈더니 조금 단단함이 조금 덜해요. 근데 어느 정도 단단한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휘핑하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보통 생크림 마트에서 구입하실 때 보면은 이거는 동물성 생크림이에요. 생크림은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거든요. 근데 식물성 같은 경우는 금방 휘핑이 돼요. 금방 생크림이 단단해지고 금방 휘핑이 되는 대신 팜유로 만들어서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저희 무슨 케이크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보면 생크림이 단단하게 데코가 너무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식물성 크림이라서 건강에는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물성 크림은 100% 유크림으로 만들다 보니까 건강에는 좋지만 단단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만든 휘핑크림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 100%로 만들었을 때는 단단한 생크림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저희는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동물성 생크림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 동물성 생크림으로 휘핑을 하고 나서 제가 휘핑한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농도로 하는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핸드 믹서가 있으니까 이걸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핸드믹서를 사용할 때도 밑에 행주를 깔아놓고 하면 소음도 덜하고 얘가 움직이는 게 덜해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휘핑할 때는 젖은 행주를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아예 X 상태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이게 설탕이나 슈가 파우더나 약간 당도가 들어가야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예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무가당이에요. 휘핑크림에 보면 가당이 있고 무가당이 있는데 가당일 경우에는 이거 설탕 첨가할 필요 없이 그냥 휘핑만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무가당은 한 70% 정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설탕 대신 슈가 파우더를 조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넣으시고 슈가 파우더나 설탕을 넣는 기준은 이렇게 조금 20% 정도 단단해졌을 때 넣으시면 돼요.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뿔이 생겼죠. 이 정도 됐을 때 설탕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탕을 넣으시고 다시 휘핑 할게요. 지금 단단해지는 게 보이죠?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지금 고체 상태로 된 게 보이나요? 약간 이렇게 좀 단단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물성 크림을 사면 훨씬 이거보다 더 단단해져요. 근데 얘는 동물성 크림 같은 경우는 100% 유크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 섞어서 쓰면 제일 좋아요. 일단 제가 만든 거는 여러분한테 이 정도 농도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가정에서 혹시 하실 때는 이 정도 농도를 만드셔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뿔 모양이 있어요. 네, 그렇게 그 정도 됐을 때가 지금 70%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셨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마스카포네 치즈 꺼내셔서 여기다가 생크림 반죽 제가 드린 거 꺼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앞부분 조금만 자를 거예요. 앞부분 조금 자르셔서 다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좀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묽어서 다 쓰시면 이 반죽이 너무 묽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만 쓸 거예요, 저희. 반 정도만 일단 할게요. 항상 끝에는 이렇게 꼭 짜주세요. 흐르지 않게. 그래서 반 정도만 쓰시고 잠깐 올려놓을게요. 다 되셨어요? 되신 분은 동그라미 한 번 해주세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같이 섞어 볼 건데요. 이것도 너무 과하게 섞다 보면 나중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날씨가 더워서 살짝만 섞을 거예요. 하얀 것만 안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한쪽으로 긁어서 모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날씨가 더워서 너무 많이 풀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 놔두시면 돼요. 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지금 그때 제가 두 가지 재료 드렸어요. 시트는 지금 제누아즈 시트는 두 가지 재료 드렸는데요. 카스테라랑 이 이탈리아 핑거 쿠키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티라미슈 만들 때는 이 핑거 쿠키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뭐 요즘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뭐 수입 과자점에 많이 팔거든요. 금액도 얼마 하지 않아요. 몇천 원이면 이렇게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표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요거 이제 요렇게 된 핑거 쿠키 그냥 티라미슈 쿠키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스테라는 이제 뭐 시판용으로 쉽게 쓰셔도 되고 가정에서 이제 제누아즈 구우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케이크 시트 구우셔도 되지만 우리 이제 손쉽게 하기 위해서 카스테라 그냥 파는 카스테라 한번 이용해 봤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내려놓으시고 껍질 깔게요.
행주는 옆으로 놔두고 앞쪽은 정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아까 은박 용기 있으시죠? 은박 용기 꺼내주시고 3개 다 깔아주세요. 이렇게 3개 깔아주시고 2개는 핑거 쿠키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핑거 쿠키를 이 사이즈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4개씩 보내드려서 혹시나 뭐 이렇게 채우면 2개가 가득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가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넣으셔도 되거든요.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2개 쓸게요. 그래서 2개는 핑거 쿠키로 채울게요. 이렇게 넣으시고 혹시 뭐 집에서 쓰시는 잘 드는 나이프 있으시면 그걸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카스테라는 반으로 나눌 거예요. 할 때 반하고 위에 덮고 하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반을 가를 건데 그냥 이렇게 포 뜨듯이 하시면 돼요. 하시다가 얘가 부드러워서 깨질 수도 있으니까 깨지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시다가 잘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반으로 똑같이 자르셨으면 얘가 너무 부드러워서 옮기실 때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칼을 대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딱 맞거든요. 이렇게 딱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은 여기다 놓으시고 하나는 그냥 살짝 여기 걸쳐 놓을게요. 이렇게. 이따 커피 액기스 발라야 돼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좀 기다릴게요. 네. 하셨으면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은 자리 조금만 정리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동안도 날씨가 더워져서 치즈 반죽이 조금 흐물흐물해지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냉장고에 넣으실 분은 냉장고에 잠깐 넣으셨다가 꺼내셔도 돼요. 근데 저는 냉장고가 없어서 그냥 일단 실온에 놔둔 상태로 할게요. 이따가 또 다시 굳히면 되니까 냉장고 없으신 분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렇게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일단 이 방법만 아시면 가정에서 그냥 재료만 있으면 10분, 20분 안에 금방 만드실 수 있으세요. 간식을.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우시고 다음에 손쉽게 만드셔가지고 가족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직 안 되신 분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시작할까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 거 할게요. 제가 아까 커피 녹일 용기 준비해달라고 했잖아요. 용기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타퍼웨어 그냥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퍼웨어에다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어린 친구들은 따뜻한 물 조심해 주세요. 약간 미지근한 물도 커피는 잘 녹으니까 미지근한 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뭐 에스프레소 내릴 수 있는 커피 머신이 있으신 분은 그거 한 잔 내리셔서 하셔도 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커피 머신에서 내려서 직접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못 보내드렸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인스턴트 커피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에스프레소 내리실 수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 그리고 저는 약간 커피 조금 진한 거 좋아해서 원액 내려온 걸로 조금 섞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린 커피를 농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먹을 거면 조금 연하게 이렇게 연하게 물 좀 섞어서 너무 연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한 거 원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원액을 넣으셔갖고 조금 진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농도 보시면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물을 이렇게 넣어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3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섞으시고 저는 조금 진하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하게 하실 분은 농도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진하게 할 거라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원액을 좀 더 넣을게요. 저희는 얼음밖에 없어서 잠 못 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할게요. 네. 농도 조절하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게 그냥 원액이다 보니까 약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스틱 커피 설탕 있죠. 그걸로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 보통 뭐 커피 드실 때 설탕 넣어주시는 분은 그거 이제 조금씩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넣고 나서 잘 섞어주세요. 커피 다 만드셨어요? 네. 다 하신 분들은 정리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되셨죠? 다 하신 분들은 그럼 제 설명 들어주세요. 아까 제가 짤주머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크림 남았죠. 그래서 혹시 짤주머니 쓸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생크림 다른 그릇에 옮겨두시고 저는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짤주머니에 이 크림들을 넣어서 위에 동글동글한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우리 반죽 남으면 그 반죽을 여기 제가 보내드린 짤주머니에 넣어서 데코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집에 짤주머니가 있으신 분은 그 짤주머니로 쓰셔도 되고요. 짤주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거 다른 데 옮겨 두시고 여기다가 담으시면 되는데요. 담으실 때는 짤주머니 이렇게 컵 같은 데 이렇게 벌리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편해요. 밖에 안 묻고.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커피 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 조절을 하시면 돼요. 저는 조금 진하게 먹는 편이라서 지금 커피 엄청 진하게 했거든요. 엄청 진하게 했는데 혹시 어린 친구들이 먹을 거면 이렇게 조금 연하게 타시면 돼요. 근데 커피를 넣으시면서 농도 조절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정도는 너무 연하거든요. 커피 맛이 아예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예 뭐 카페인 성분도 아예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맛이 너무 없어요. 커피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도는 어린 친구들이 먹을 거면 한 이 정도 하시면 제일 좋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커피를 많이 넣어도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여기 카스테라나 그리고 이런 반죽에 들어간 당도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어느 정도 넣어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거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쌀주머니에 넣는 팁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쌀주머니에 넣으시면 이렇게 잘 넣고 이렇게 스크래퍼로 깨끗하게 긁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따가 뭐 혹시나 이렇게 쓰시고 싶은 분은 모양 만들 때 저희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올려서 이렇게 긁을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 건데 이런 모양 만드시고 싶은 분은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짤주머니가 만약에 없으셔요, 집에. 없어서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그냥 지퍼백 있으시잖아요, 지퍼백. 짤주머니 없어도 그거 안 구입하시지 마시고 이런 지퍼백에다가 그냥 이렇게 생크림 같은 거 넣으셔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 만드시면 돼요. 그냥 삼각형 모양 만드시고 끝부분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위에 이렇게 잡으시고 항상 위에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서 그냥 이렇게 짜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닐봉지 말고 이렇게 단단한 지퍼백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그냥 짤주머니로 이용하시면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에 저희 이제 커피 이거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 단계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솔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솔. 솔은 지금 이거 카스테라 반죽 할 때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흐르지 않게 딱 붙이시거나 아니면 얘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옆에 붙여서 할게요. 그래서 얘를 촉촉하게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좀 진하게 해서 색깔이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짜놓은 게 있어서 옆에 조금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주시고 혹시 솔 준비 못하신 분들은 준비 못하신 분 있으세요? 과감하게 담그셔도 돼요. 과감하게 담그셔서 빨리 재빠르게 옮기시면 돼요. 만약에 솔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재빠르게 담그셔서 재빠르게 탁 옮기시면 돼요. 그럼 잘 안 부서져요. 근데 일단 얘는 옆에 놔둘게요. 제가 위에 거는 아직 안 바르는 거예요. 카스테라는 하나만 밑에 거만 바르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얘 채우고 나서 할 거라서 조금 있다가 다시 바를게요. 여기까지 바르시고 핑거 쿠키 바를 건데요. 핑거 쿠키는 굳이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손에 묻히기 싫은 분은 얘로 계속 하셔도 되고요. 얘는 단단해서 그냥 앞뒤로 적셔주시면 돼요. 이렇게 충분히 담가주셔야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앞뒤로 적셔주시고 내려놓으시고 또 충분히 앞뒤로 굴리면서 적셔주시고 또 내려놓으시고 커피가 금방 없어지죠. 네, 그만큼 많이 적시신 거예요. 네, 해서 얘도 담그고 또 옆에 것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네. 그리고 얘도 또 해서 커피가 금방 없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커피가 모자라서 조금 더 만들게요. 하시다가 커피가 없으면 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원액을 좀 넣고 그리고 커피 엑기스 조금 더 만들어서 할게요. 맛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맛 보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찍어 먹어봤을 때 너무 진하다 하시면 물 더 넣으시면 돼요. 지금 것만 한 번 더 바르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다 바르고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바르던 것만 마저 바를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커피 다 동태 맞춰서 잘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커피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쓸 거니까 저는 살짝 옆에 놔둘게요. 이렇게 놔두시고 그리고 저희 치즈 만든 거 이제 꺼낼게요. 지금 이거를 3등분을 해서 똑같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히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핑거 쿠키에는 똑같은 양이 들어갈 거고요. 얘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겹겹이 할 거라서 얘보다는 조금 더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얘 먼저 채울게요. 얘 그릇 먼저 들어서 여기 넣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온도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치즈 반죽이 조금 많이 묽어졌어요.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냉장고에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네, 적당한 수준으로 넣으시고 여러분 반죽 상태 어때요?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한 상태예요? 아니면 아주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되셨어요? 잘 되셨어요? 이게 지금 온도가 높으면 약간 몽글몽글하게 돼요. 근데 제 거는 조금 몽글몽글, 여기 조명 때문에 좀 몽글몽글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셔도 나중에 냉장고에 넣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카스테라 반쪽은 한쪽에 놔두시고 여기까지 다 골고루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거 실리콘 주걱으로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 그래서 평평하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평평하게 해주시고 얘도 일단 평평하게 편편하게 다 펴주세요. 지금 카스테라 올릴 부분에 조금 더 써야 돼서 양을 가늠하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먼저 카스테라 먼저 올려서 하고 나서 남는 거 나머지 올릴게요. 그래서 카스테라 하나 남은 거 있죠. 아까 그 카스테라 하나 남은 거를 여기에 올려주세요. 카스테라 남은 거 하나 먼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거 얘 먼저 하고 나서 남는 거 나머지 분에 다 채울게요. 카스테라 위에 올려주시고 커피 남은 거 여기에다가 해줄게요. 하실 때 카스테라 부분에만 칠해주세요. 크림치즈 부분에는 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금씩만 더 묻혀줄게요. 촉촉하게 넣어주시고 네, 이 정도로만 묻혀줄게요. 가장자리까지는 안 넣으셔도 돼요. 되셨어요? 또 여기 위에 올릴게요. 지금 반죽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시원한 데서 하시고 일단 냉장고에 바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넣으셨다가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 티타임 하실 때 드시면 맛있어요. 한 2시간 정도?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케이크예요. 티라미수 케이크예요. 네,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남는 거는 다 이쪽으로 옮길게요. 똑같이 배분해서 할게요. 싹싹 긁어서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스패츌라가 있어서 이걸로 쓸게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스패츌라 있으시면 그걸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빵칼로 하셔도 돼요. 그냥 평평하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좀 가장자리 묻은 거랑 그런 부분만 평평하게 해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그냥 평평하게만 일단 펴주세요. 펴주시고 이게 반죽이 조금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조금 오늘 사실 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조금 꾸덕꾸덕하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 안 되셨을 때 냉장고에 나중에 넣으시면 꾸덕꾸덕해지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중요해요. 티라미수는. 코코아 파우더가 사실 이게 설탕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꼭 구입하실 때 무가당으로 구입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내드린 거는 달로나 코코아라고 조금 최상급이에요. 코코아 파우더 중에서. 그래서 얘는 지금 100% 코코아 파우더로 된 거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코코아 파우더 자체가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체에 칠 때 이제 곱게 치기 위해서 이제 손으로 조금 만지면서 이제 쳐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가당이 하나도 없는 100% 파우더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티라미수는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근데 제가 이거 만든 지 2시간 정도 된 거거든요.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크림치즈에서 약간 습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눅져지는 현상이 보여요. 지금 제가 그때 보내드릴 때 슈가 파우더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냉장고에서 넣고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눅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 바로 직전에 뿌리면 가장 좋지만 저희가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슈가 파우더를 살짝 뿌리고 그 위에다가 코코아 파우더를 뿌릴 거예요. 근데 이제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들어가서 약간 당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과도하게 뿌리면 티라미수 자체의 본연의 맛을 잃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 적당히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슈가 파우더 먼저 뿌릴 거거든요.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 일단은 슈가 파우더를 그냥 이렇게 골고루만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살짝 하얗게 말고 그냥 살살 뿌려주시면 돼요. 얘도 그냥 살살살 뿌려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털어주시고 그 위에 코코아 파우더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코코아 파우더 이제 이렇게 코코아 파우더를 이렇게 살살살 덩어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좀 눌러주시면 돼요. 좀 너무 덩어리가 너무 많이 졌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것도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낼 때 용기가 좀 줄이려고 여기다가 보내드렸는데 그냥 이런 데다가 하셔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더 편해요. 지금 바로 넣으면 이게 자꾸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데다 해서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다 됐어요. 거의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코코아파우더 골고루 뿌려주시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볼게요. 그래서 먼저 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 조금씩 하시면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코코아 파우더가 지저분하게 붙어 있으니까 살짝 닦아주시고 다른 분들 하실 때까지 정리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돼요. 집에서는 이렇게 은방 용기에 안 하시고 아까 이렇게 커피 제가 녹인 이런 타파웨어 같은 투명한 타파웨어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예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타파웨어 같은 데 투명한 데다 하셔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집에 혹시 허브 같은 허브 종류 이런 잎사귀가 있으시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데코하셔도 돼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있어서 살짝 뜯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뭐 허브 종류 풀이 있으시면 허브 종류 없으시면 샐러드 야채 같은 거 올리셔도 돼요. 아니면 과일 같은 거 데코하셔도 되고요. 딸기 같은 거 이런 거 올리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네, 이렇게 하셨고 어디 코코아 파우더 뿌리는 데까지 다 하셨어요? 하셨으면 이거 포장할 때 코코아 파우더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하고 나서 포장할게요. 아까 처음에 그 행주 이용해서 바닥 닦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코아 파우더 깨끗하게 좀 닦아주세요. 채치는 것까지 다 하셨으면 정리할게요. 그래서 포장 용기 할 때는 바닥이 좀 깨끗해야 돼서 물기까지 딱 닦아주세요. 먼저 하신 분들은 테이블 정리까지 먼저 해주세요. 테이블 정리해 주시고 사진 찍고 싶으신 분은 얼른 찍으세요. 네, 찍으시고 테이블 정리하시고 나서 제가 보내드린 비닐봉지랑 핸드메이드 스티커 꺼내주세요. 포장 뭐 다르게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보내드린 대로 해주셔도 돼요. 이게 코코아 파우더 때문에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넣으실 때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메이드 그냥 붙일 거거든요. 여러분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얀색으로 먼저 하나 붙일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얀색으로 먼저 붙이고 네, 그래서 여기 붙이고 하나 여기 놔두시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묻었다. 이거는 밑으로 할게요. 묻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겠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3개 완성했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한 2시간 정도 넣어 두셨다가 이따 저녁 드시고 나서 티타임 하시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완성하신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되셨어요? 어땠어요, 오늘?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음에 재료 이제 세일할 때 한 번씩 구입하셨다가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티라미수 만들 때는 마스카포네 치즈 너무 많이 풀어주지 마시고 적당한 1분 정도. 그러니까 약간 마요네즈보다는 더 꾸덕한 상태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뉴 꼭 사용하시면 좋아요. 설탕이나 뭐 꿀이나 올리고당 대신 연유를 사용하셔서 당도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집에 생크림이 없어요. 생크림이 없으시면 마스카포네 치즈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마스카포네 치즈에다가 그냥 요플레 무가당 요플레 있죠. 그냥 요플레 무가당 요플레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사셔가지고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 적당히 반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보통 요플레 크기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만드셔도 맛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티라미수 파는 거 보통 요플레 넣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만드시다가 궁금하시면 제가 재료 키트에 보내드릴 때 저희 회사 위더스 함께 걸음 이거 소개 자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남동구에 사시니까 남동 체육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다 가다 지나가시다가 저기 그때 티라미수 배운 선생님이 하는 곳인데 거기 한번 가볼까 하면 남동 체육관 10번 게이트로 오시면 카페도 있어요. 저희 직접 로스팅한 커피 제가 직접 내려드릴 테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기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뭐 제빵 관련해서 여쭤볼 거 있어서 여기로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나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나고 설문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좀 수고스럽지만 설문지 작성까지 조금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저희 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한 번 더 신청해 주세요. 제가 더 좋은 재료로 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할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